인공지능이 XRP 7달러를 예측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까지요. 솔직히 이런 예측 이제 좀 지겨우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뭐 XRP 3달러 간다, 5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매번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가격 어떻죠? 2,000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예측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예측이 나온 바로 그 주에 진짜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터진 상황인데요. 하나는 일본에서, 하나는 파리에서, 한 개는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예측 얘기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요, 알리바바 연계의 고성능 AI 모델이 XRP가 올해 12월 25일 전까지 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7달러면 XRP 1만원이죠. 지금 가격 대비 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건데, 여러가지 데이터 조합을 돌려본 결과 이 7달러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XRP 3.15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봤고요.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은 대체로 2.4달러에서 4.2달러 사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7달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예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예측이 나온 타이밍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요.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 지금 4월달 XRP를 둘러싼 환경이 동시에 세 방향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죠.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랑 네이버를 합쳐놓은 것 같은 회사인데, 이커머스, 결제, 포인트 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있어요. 이 라쿠텐이 자사 결제 어플에 XRP를 넣었습니다. 단순하게 거래소에 상장한 게 아니에요. 라쿠텐 포인트를 XRP로 바꿀 수 있고 그 XRP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라쿠텐 사용자가 지금 4,400만 명이죠. 그리고 라쿠텐 포인트 시장 자체가 약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의 일부라도 XRP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거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실제 소비에서 나오는 수요인 거고, 지금까지 XRP 가격을 움직인 건 대부분 거래소에서의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XRP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으로는 이 7달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파리에서 터졌습니다. 이 4월 14일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리플 레저로 제로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통합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는 영어로 ZK 프루프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서 송금하실 때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가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삼성이 현대한테 100억 보냈다, 이런 게 경쟁사한테 전부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은행이 과연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요? 리플의 CTO도 작년에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리플 자체도 자기네 덱스를 제대로 못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적 준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지식 증명이 해결해 줍니다. 이 기술을 쓰면요, 거래가 합법적이고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서 금액이나 상대방 정보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공개 블록체인을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미 리플 레저 위에 올라와 있는 기관들이 있죠. 일본의 SBI 홀딩스, 아부다비의 잔드은행, 그리고 영국의 아칵스까지, 이런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쓰고는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장벽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리플 레저 생태계에 투입된 자금이 5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 기술이 메인넷에 정식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으셔야 될 거는, 현재 이 ZK 프루프 통합은 패스트넷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인넷 적용 시점은 공식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이상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과 파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움직이고 있죠. 이 법안만 통과되지면 XRP가 연방법상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 분류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3월 17일에 SEC랑 CFTC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었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행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 법이 되는 거고,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기다리는 게 바로 이거고요. 행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적인 확실성이요.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294대 134로 이미 통과됐고요.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 지금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단계에 있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핵심적인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요, 4월 13일 세마포 서밋에서 5월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실 이번 일정을 미뤄올린 게 세 번째인데 처음에 4월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5월 말로 재확인을 한 겁니다. 일정을 미룰 때마다 법안을 반대하던 쪽에서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추진 입장을 밝혔고,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 클래리티 액트 2026년 통과 확률은 63에서 66% 사이로 다소 유력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XRP 가격이 2,000원 근처에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XRP 홀더분들 중에 약 60% 정도 분들이 평균 매입가 2,400원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2,000원에서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이 본전 회복한 사람들 어떨까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이 폭탄 매물들 때문에 차트에서 저항선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RP ETF 쪽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3월달 3,100만 달러가 유출됐고, 총 운용자산은 1월 고점 대비했을 때 12억 4천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상품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겠죠. 거기다가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마크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분위기 때문에 내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시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도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있죠.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에 거래소 내부 XRP 순공급량이 16%까지 감소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큰 손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빼낸다는 건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보통 이런 패턴들 큰 움직임을 앞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물량은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 이건 누군가가 지금 가격에 사서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반드시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XRP 1만원, 7달러까지 정말 상승이 가능한 걸까요? 클래리티 액트가 5월달 안에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고, ZK 프로프 영지식 증명이 하반기에 메인넷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을 시작으로 이 실제 사용이 채택되는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분석가들은 XRP가 올해 안에 5달러에서 10달러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의 근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법적인 확실성이 확보되고 기관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 이미 그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XRP 1만원이요. 올해 안에 정확히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인공지능 예측이든 간에 분석가 전망이든 간에 확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 2,000원 정도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떤 가격이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I 예측 자체보다도 중요한 점은요, 이 예측이 나온 바로 이 시점에서 실제 사용 채택, 기관 프라이버시 인프라, 법적인 분류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7달러가 어려울 거고, 또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가장 큰 열쇠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5월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미국 상원안에서 어떤 역학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리플 코인 안 오른다, 리플 탓하는 매매 습관들은 결국에 스스로만 지치는, 이렇게 만드는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리플을 선택한 것도 나 스스로라고 했을 때 이 리플이 안 간다고 답답하고, 또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리플을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알트 장세라고 했을 때 이 알트 시장을 활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결국 스스로의 이것도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코인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신기한 건요, 누군가가 마이너스 10을 손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누군가는 플러스 10이라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게 바로 투자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겠죠.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조금씩 시장을 보는 관점을 키우고, 이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목표가만 잘 활용하셔도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잘 나면은 시장이 재밌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활용하는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톡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은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